자, 그럼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제 경기 결과와 함께 분석과 이어서 여러 가지 스포츠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정말 이틀 하고 이제 실질적인 종료는 월요일 새벽이지만 거의 뭐 이틀 정도면은 올림픽에 진행된 모든 순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최민주 아나운서는 올림픽 즐겁게 보셨어요? 너무 즐겁게 봤죠. 음. 너무 즐겁게 봤죠. 아무래도 일단은 좀 적적한 삶 속에서 이제 다 같이 다 같이 이제 친구들과 가족들이랑 이제 뭐 저녁 한 끼 먹으면서 이제 스포츠 보면서 이렇게 즐기는 시간이 너무나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일단 양궁이 이제 양궁. 막 우리나라 내가 네. 내가 이제 양궁의 최고봉에 이제 그 나라에 속해 있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냥 너무 쫄깃쫄깃하게 저희가 이겼으니까 저는 재밌게 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혜진 기자는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일단 저도 양궁은 정말 놀랐어요. 어. 우리가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이렇게 한 나라가 그것도 우리나라가 네. 한 종목을 싹쓸이 한 싹쓸이죠, 거잖아요. 진짜. 넘사죠, 네. 넘사. 심지어 잘만 하면 예를 들면 뭐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달을 2개 이상 획득하기도 했잖아.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강하다 했는데 정말 강하구나. 그리고 여자 단체전 같은 경우는 10연패였잖아요. 이게 이제 40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한국을 이제 좀 겨냥해서 굉장히 많은 룰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흔들림이 없구나. 정말 너무너무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담인데 이제 룰도 바뀌었었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원래 양궁 활과 화살을 만드는 호이트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쵸. 거기서 우리나라 선수가 계속해서 우승을 하니까 한국에다가 화살을 공급을 안 했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세계에 있는 선수들이 그 활을 정말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활과- 기업 걸 예, 활과 화살 오히려. 거를. 예, 와. 그만큼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양궁들 많이 말씀하셔서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상향 편준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예전에는 솔직히 그 압도하는 경기력으로 우리나라가 메달을 다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만약에 세 발을 쏜다 그러면은 29를 쏴요 상대팀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30을 쏴서 이기는 거거든요. 10점 10을 10개 쏴서. 그러니 이게 뭐 압도하는 경기력도 아니고 그냥 보면서 너무 압도적이면 살짝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쫄깃쫄깃한데 그런데도 다 이겨. 맞습니다. 예, 이러니 재밌을 수밖에 없죠. 그쵸. 네. 사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또 간이 세계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향 평준화가 되고 그리고 전 또 재밌는 게 이제 심박수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심박수. 그게 네. 또 보는 재미. 김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온한 평온하게. 상태로 항상 이렇게 활을 쏘시는 모습에 왜 그런 짤도 있더라고요. 네. 주무시는 거 아니죠? 이러면. 상대 팀 선수 100 넘어가면 박수 쳐야죠. 100 이러면서 나이스. 네, 근데 거의 막 80대를 네. 유지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정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면 그랬을까 너무 익숙하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번 올림픽 양궁에서만 메달 5개 그리고 뭐 사격에서도 나왔고요. 태권도에서 나왔고요. 와. 사실 지금이 금메달만 13개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딴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입니다. 와. 만약에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이 사이에 금메달이 하나만 더 나온다면은 신기록 경신이에요. 근데 지금 또 메달 유력한 또 종목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러다 정말 일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도 기대하면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남았지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이 꽤 남아 있어요. 어떤 종목들 있죠? 일단은 근대 5종이랑 브레이킹 그리고 여자 역도의 박혜정 선수와 첫 육상 메달을 노리고 있는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의 결승 일정이 또 남아 있죠. 네. 오늘 지금 이다빈 선수가 또 태권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또 내일의 이제 결승을 또 결과를 또 이제 좌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결과가 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근대 5종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번에 도쿄 때 깜짝 메달을 우리한테 선사도 해줬었고 지금 그 김선우 선수가 예선 1위로 통과했을 거예요. 전웅태 선수가 예선 4위고 그 맞습니다. 펜싱까지. 그러면은 그리고 직전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혼합도 우승하고 개인전도 우승하고 메달 전망이 굉장히 밝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종목들도 기대 곰직하죠. 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 역도 박혜정 선수가 굉장히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는 또 익숙한 얼굴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이 장미란 키즈라고 불려요. 이 장미란 선수를 보면서 역도의 꿈을 키웠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이 박혜정 선수의 목표도 이 장미란 선수의 뒤를 이제 차관이죠. 장미란 차관의 뒤를 따르는 거거든요. 사실 이번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실한 금메달 후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리원원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가 뭐 주니어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세계 신기록 모두 보유한 최강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막강한 사람이 있으면 좀 주눅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혜정 선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번에는 그냥 메달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금메달을 노리겠다. 근데 이게 장차관도 그랬거든요. 첫 번째 올림픽이 2004 아테네 올림픽이었는데 이때 은메달을 따고 두 번째 올림픽 2008 베이징에서 바로 최정상에 올랐단 말이죠. 이 박혜정 선수가 진짜로 본인의 어떤 롤모델인 이 장차관의 뒤를 따를 수 있을지 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대 5종 여자 역도되겠고요. 브레이킹에도 또 이제 홍텐 선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또 이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이 2028년 LA 올림픽에서는 이 브레이킹 그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어쩌면 처음이자 또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출사표를 던진 비보이가 바로 김홍열 콩텐이라고 네. 우리가 부르죠. 근데 이분이 1984년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출사표를 던진 비보이 16명 중에 최고령자라고 해요. 올해 만 40살.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 최연소 출전자가 2007년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나이 차이가 20년 이상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홍렬 선수죠. 홍텐 선수가 전체 2위로 예선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며 건재함을 과시를 했거든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브레이킹이라는 종목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도 굉장히 관심이 쏠립니다. 네. 지금 댓글에서 하나 정정해 주셨는데 이다빈 선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 경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서건우 선수가 4강 진출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메달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봐야 할 선수 우상혁 선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선에서도 굉장히 좀 몸놀림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번 도쿄올림픽이었죠. 저번 올림픽에서 이 스마일 점퍼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좀 밝은 표정으로 이제 이렇게 좀 호응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엔 저번에 이제 4위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번에 시상대 위에까지 한번 오르겠다 이런 좀 각오를 다졌는데요. 일단 몸놀림이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또 이제 남아 있는 종목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까 살짝 얘기를 했는데 근대오종. 근대오종. 네, 근대오종이 참 재밌잖아요. 저는 이 근대오종 볼 때마다 굉장히 놀라는 게 한 종목만 잘해도 힘든데 그쵸. 이 종목은 5가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만능 스포츠맨들만이 도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많이 놀라워요. 일단은 선수 한 명이 하루에 펜싱, 수영, 승마, 레이저, 런까지 모두 해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아마도 승마가 다른 종목으로 대체해야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승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복불복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운에 좌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바뀌게 됐는데 사실 이 근대 오정도 어떻게 보면 좀 유럽인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파리에서 이 낭만 있는 도시에서 또 이렇게 좀 근대 오정 경기를 펼친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도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근대오종 경기 본 적 있으세요? 근대오종 경기 본 적 있죠. 그래요? 네. 어떻게 해요? 근대오종 경기 유튜브로 찾아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근대오종이 되게 유명했던 짤이 있잖아요. 도쿄올림픽 때 독일 선수였나? 네. 아까 그 승마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런 말을 건 안 굉장히 들어 많습니다.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 독일 선수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막 우는 장면이 나와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너무 복불복이 있고 공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승마를 빼고 차라리 뭐 장애물 달리기라든가 이런 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혹시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좀 눈길이 가던 선수가 있던가요? 눈길이 가던 선수도 있죠. 근대오종에 여러분들 예상하실 것 같은데 전웅태 선수가 또 그렇게 빛이 나시더라고요. 전웅태 선수. 예. 그렇죠. 실력도 그렇고 뭐 이제 외모도 그렇고 뭐 세계 최정상급이죠. 여러모로. 머리 넘기는 게 너무 섹시한데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이 종목 자체가 맨 처음에 그 올림픽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사실상 예전에 전쟁에서 맞습니다. 병사가 말을 타고 적진을 돌파하고 그 수영으로 강을 건너서 뭐 이제 총을 쏘고
펜싱으로 이제 근접전을 벌이고 이거를 겨루는 경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의 가장 완벽한 병사를 뽑는 대회가 바로 근대 5종이다. 네, 우리나라의 뭐 4명의 선수가 모두 다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림픽은 이렇고 프로야구까지 짚어봤습니다. 혹시 저희가 놓치거나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지점이 있을까요? 이번에 또 월요일 새벽이지만 폐회식이 열리잖아요. 아,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월요일 새벽이어서 이 직장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대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개회식도 프랑스가 굉장히 좀 특별하게 100년 만에 하는 올림픽이다 보니 실외에서 굉장히 그 강에서 보트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때도 사실상 어떤 정보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폐회식도 많은 정보가 나오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폐회식을 또 보여줄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개회식은 보셨어요? 개회식이요? 네, 개회식을 이번에 좀 특이했다고 제가 네, 봤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저도 놀랐더라고요. 파리의 그쪽만의 조금 느낌? 네, 개회식. 일단 다 안다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무조건 일단 정말 봤어요. 물어보면 예, 봤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봤고요. 네. 정말? 일단 다 안다고 하는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정말 봤고 이번에 진짜 그 유튜브에서 직접 직관을 하지 않았어도 TV로 직접 보진 않았어도 아무래도 하도 좀 핫해가지고 네. 인터넷에 SNS부터 해가지고 유튜브에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볼 수가 없던데요.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모로 좀 파격적이었던 면이 있었고 그리고 진짜 막 인상이 깊었던 장면, 네. 인상 깊었다는 거는 좋았던 것과 나쁜 것이 그렇죠. 좀 공존하지 않은 이런 여론이 가장 이번 개회식 때 많았는데 폐회식에서 다시 한번 칼을 갈았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개회식부터 좀 자잘자잘한 실수부터 좀 네. 큰 실수도 많았잖아요. 가령 우리나라의 어떤 국명을 잘못 얘기하는 이건 큰 실례죠. 네,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사실 네. 폐회식은 순탄하게 좀 스무스하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파리라는 도시가 우리에게 주는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인데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라는 지점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날씨도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그쵸. 비가 엄청 왔죠. 현장에서 맞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예. 합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그렇게 좀 준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었는데 좀 작은 부분, 세부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썼으면 조금 더 아름다운 개회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에서 폐회식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SA님이 기사에 매달 변색됐다고 일주일 만에.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다음 주쯤에 이제 파리 직접 갔던 저희 스포츠앤 플러스 출연하는 기자분들 계시니까요. 그분들 모시고 한번 파리올림픽 총집합편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뭐가 좋았고 뭐가 이제 기억에 남았는지 함께 편하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